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제2의 도약을 위한 2016 여수세계 섬박람회 밑그림이 내년 6월이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조직위 구성과 함께 기반시설 공사 등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오는 2026년 7월 17일부터 31일 동안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관내 도서지역 인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212억 원에 해외 참가국도 30여 개국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섬과 해양 관련 산업의 신성장 동력 기반이 될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여수시는 지난 1년여 동안 섬박람회 붐업 페스티벌 개최 등 성공 개최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내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기반이 되는 콘텐츠 사업들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성변천사라든가 다큐멘터리, 그다음에 EI 개발 사업들을 등을 추진했습니다. 시는 내년이 여수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될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섬박람회 최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 행사장과 부행사장의 기반 조성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사장과 콘텐츠 구성 방식, 교통대책, 관람객 유치 방향 등 세부 실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도 그려집니다. 조직위와 사무국도 100여 명 규모로 출범 운영하게 될 전망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영역을 통해서 타당성 영역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승인을 통한 그 조례 제정, 그다음에 그래서 발족하는 단계로 해서 하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초로 섬을 가진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섬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보존과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가게 될 여수세계 섬박람회. 2023년 새해에는 여수시가 국제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또 한 번의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정부가 전남과 경남, 대전을 우주개발 특구로 지정하면서 전남도가 우주발사체 산업 본격화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우주발사체 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고흥 나로우주센터 개방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인근 172만 제곱미터 부지에 민간 발사장과 연소시험장, 조립동 등을 갖춘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10개 이상 발사체 앵커 기업 유치로 2만 명 이상의 지역 고용 유발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연말을 맞아 영화관과 공연장에 사람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봉한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일주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의 한 영화관입니다. 3D 안경을 받아든 관객들이 기대감과 함께 상영관으로 입장합니다. 13년 만에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온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평일 오전에도 영화관이 북적입니다. 아바타 1도 너무 재밌게 봤었고 2는 더 기대돼서 아침 일찍 보러 오게 됐습니다. 아바타 2는 전작과 달리 무대를 바닷속으로 옮겼습니다. 3시간 넘는 긴 상영 시간에도 아름다운 수중세계와 긴박한 전투 장면이 몰입을 잃지 않게 합니다. 최근 개봉 일주일 만에 300만 관객을 넘어섰고 흥행 열기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도 하고 이제 곧 명절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전보다는 훨씬 더 관람객 수가 증가하기도 하고 가족과 친구, 연인끼리 부담 없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연극 공연도 인기입니다. 여수 예울마루에서 공연 중인 연극 라이언은 두 가족을 두고 아슬아슬한 거짓말을 이어가는 가장의 모습을 유쾌하게 그려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인지 다들 이 연말을 이제 가까운 분들과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서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많이들 공연장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코로나 완화 이후 가족이나 연인끼리 차분한 연말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영화나 연극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공연장에 관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기후 변화와 감염병, 전쟁 등을 겪으면서 식량 보호주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농도인 전남의 대응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가 구례 우리밀 가공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밀 생산단지인 구례의 190헥타르를 비롯한 전남에 있는 밀밭은 3,277헥타르. 김 지사는 전국 밀재배 면적 8,259헥타르의 40%가 전남에 있는 만큼 친환경과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밀산업 육성을 지시했습니다. 국내 식량 자급률은 2018년을 기점으로 50% 선이 붕괴된 상태.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 역시 꾸준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쌀만 충분하게 생산돼 자급률 평균을 높일 뿐 밀과 콩, 옥수수 등 곡물의 국내 생산량은 형편없습니다. 특히 밀은 한 사람이 1년에 소비하는 양이 36.9kg으로 쌀 다음의 소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지난해 1.1% 수준의 밀 자급률은 2018년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세웠던 2022년 밀 자급 목표치 9.9%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유사시 쌀은 2.4개월을 버틸 수 있는 반면 밀은 공공비축으로 0.1개월, 민간 재고를 다 포함해도 2.5개월을 버티는 게 고작입니다. 식량 자급률을 저희가 상향하는 데는 사실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쌀의 자급률을 적정화 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정부는 2027년 식량 자급률 55.5% 달성을 목표로 밀 등의 식량작물 국내 생산을 확대할 계획. 하지만 밀 관련 예산이 2년 새 2배 늘었어도 자급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걸 감안하면 식량안보 대책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제철소와 국가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남 녹색연합이 주최한 포럼은 제철소 주변 지역 주민 건강과 생활 피해 실태를 조사한 연구진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뒤 진행된 토론에서 윤미향 의원실의 송봉준 보좌관은 국가산단 주변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2 한국관광의 별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정원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수목원과 습지센터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을 갖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12회째를 맞은 한국관광의 별은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증여거래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의 주택 증여 비중은 11.9%로 서울과 대구,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고요. 전국 평균인 9%를 웃돌았습니다. 최근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돗물 절약 실천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전남도와 순천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늘 순천역에서 시민들에게 물 절약을 당부하는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말을 맞아 광양 중마동에도 얼굴 없는 천사가 다녀갔습니다. 한 시민이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가장 힘들고 불쌍한 분을 도와달라는 손편지와 함께 66만 1,280원이 든 돼지 저금통을 몰래 두고 갔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절기상 동지인 오늘 적은 양이었지만 오랜만에 우리 지역에도 눈이 왔습니다. 눈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적설량은 3에서 최대 10cm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도 최고 2도에 그쳤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한층 더 떨어지고 매서운 칼바람과 함께 체감온도가 종일 영하권인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와 고흥이 영하 5도, 순천, 광양은 영하 6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최고 1도, 그 밖의 지역은 0도로 많이 춥겠습니다. 거센 바람과 함께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최고 3.5m, 먼 바다에서는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뱃길 이용에 차질 없도록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간은 오전 9시 7분, 간조 시간은 낮 3시 13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여 나로도 향후회 회장 안강망 2008 성혜호 대표 박종욱 100만 원, 여수국가산업단지 토목건축협의회 회원사 1동 100만 원, 여수시 평생학습 공예 셀럽 양성과정 수료자 1동 55만 원, 순천시 덕연동 45통 금호아파트 1동 3동 5동 주민 1동 51만 2천 원, 여수 소라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1동 46만 8천 원, 순천시 장천 5통 주민 1동 43만 원, 고흥군 도양읍 장두마을 주민 1동 38만 6천 원, 금천유통 대표 이주용 34만 원, 고흥군 도양읍 중촌마을 주민 1동 31만 9천 원, 순천시 서면 강청 1, 2마을 주민 1동 30만 원, 순천시 덕영동 13통 주민 1동 30만 원, 순천시 장천동 한복협회 25만 원, 여수시 남면 장지마을 주민 1동 25만 원, 바르게 살기 주삼동 협의회 1동 2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선월마을 주민 1동 18만 4,800원, 고흥군 복례면 예당마을 주민 1동 18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 지역에 오늘 오전 9시 올겨울 첫 대설특보가 내려지면서 순천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폭설과 한파로 인한 도로 결빙에 대비해 제설 차량 7대와 굴착기 1대를 동원해 주요 외곽 도로에서 사전 제설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또 이면도로에는 읍면동 자체 제설반을 꾸려 예방 작업을 진행하고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대설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많게는 2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시가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을 개선합니다. 여수시는 변화하는 주정차 현장 여건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을 개선해 황색 점선과 실선으로 표시된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등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신고는 현행 1인당 1일 5회에서 무제한으로 횟수가 늘어나 한층 강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이 올해 광양 지역 10대 뉴스 1위에 선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시민과 공무원 등 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이 1위를 차지했고 정인화 시장의 취임과 정부 합동평가 종합 1위가 각각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 SNS 대상 수상과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포스코홀딩스의 5,700억 원대 투자 협약 등도 올해 광양 지역 10대 뉴스에 포함됐습니다.